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쓴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이쁜지를 물어보는데 그 여자의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다는 소문이죠. 게다가 그 여자와 마주하게 되면 여자의 비밀기지로 잡혀간 뒤에 그곳에서 가위로 입이 찢어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도시괴담은 부모 세대도 겪었던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저 소문의 하나로 치부해버립니다. 적어도 그녀가 진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마을의 공원에서 한 남자아이가 정말로 실종된 이후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수업까지만 진행한 후에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집으로 귀가시켜줍니다. 야마시타 역시 그런 선생님들 중 한 명이었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귀가를 끝냈지만 어째서인지 미카는 어머니와 같이 돌아가는 걸 거부합니다. 미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대받는 걸 알게 된 야마시타. 하지만 그녀는 미카를 어떻게든 설득하려 하지만 순간 감정이 차올라 소리를 지른 야마시타에게서 미카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앞에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의 입 찢어진 여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괴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에서 빨간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돌던 괴담이었어요. 왠지 어린 시절 이야기도 생각나고 해서 감상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뭘 해야 이런 역동적인 괴작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천천히 영화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도시 괴담 혹은 도시 전설이 무서운 이유는 나에게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의 단서를 제시해요. 예를 들면 입 찢어진 여자는 오후 5시에 나타난다거나 마주치게 되면 그 여자만 아는 곳으로 끌려간다 하는 것이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 같은 설정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대항할 방법이 거의 없는 일종의 저승사자 같은 존재로 격상시켰어요. 사실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 별다른 대비책 없이 영화로 만들면 오히려 별로 무섭지 않은 존재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이 앞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은 영화를 미리 보고 오시거나 혹은 영상에 표시된 시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입 찢어진 여자는 갑자기 괴담에는 어떤 정말 해괴한 설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른 엄마의 몸을 옮겨 다닌다는 설정이며 칼로 찔러서 죽인다거나 할지라도 죽는 게 아니라 몸을 빼앗긴 사람이 죽는다는 설정이에요. 이런 설정은 이 영화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정이에요. 입 찢어진 여자가 무슨 기생수도 아니고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 무서운 점이에요. 게다가 행동 패턴이 슬래셔 호러에서 따온 부분이 보여요.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난다거나 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모습 등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이 영화를 슬래셔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오컬트로 봐야 할지 조금 긴가민가 하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인공입니다.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내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정작 이들은 영화 중반부까지 계속 겉돌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영화는 아동학대라는 굉장히 무거운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영화에서 실종되는 미카는 초반부에 어머니에게 학대받고 주인공 마츠자키 또한 어머니에게 학대받은 과거가 있으며 야마시타 역시도 자기 딸을 학대했던 과거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그저 통상적인 공포 영화의 전개를 답습할 뿐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납치하고 입을 찢는 것, 그리고 그녀 역시도 이전에 아동학대를 일삼았다는 설정,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 어떤 통찰을 한다던가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영화를 보면서 메시지를 기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라는 키워드를 굳이 각본에 넣었다면 이걸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연출했어야 해요. 덕분에 이 영화 속 입 찢어진 여자는 도시 괴담을 바탕으로 한 미스테리함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평범한 빌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를 하던 가해자인 미카의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딸이 실종되자 이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앞서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키워드 모성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이미 첫인상부터 나를 학대하는 엄마라는 이미지를 심어놓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나 반성하는 모습도 없으면서 딸을 찾으려고 해봤자 관객에겐 그 행동에 대한 진심이 와닿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이 감독은 제가 예전에 그렇게나 극찬을 했던 영화 노로이의 감독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악명을 떨치고 있는 영화 그로테스크의 감독이에요. 물론 사다코 대 카요코 같은 해규망측한 영화도 같이 만들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호러 영화 매니아 입장에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 길을 걷는 것에선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감 있는 호러 영화를 만들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